네, 안녕하세요. 저 신한투자증권 기업분석부의 최승환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AI 로보틱스 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소버린 AI만으로 살아남기 현실성 있나? 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현직 애널리스트로서 증권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과 그리고 기업들의 동향을 통해서 AI 산업에 대한 그리고 소버린 AI에 대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결론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의 글자가 조금 많지만 이제 핵심 위주로 전달을 드릴 거니까 자료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AI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결론이 이미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현재 돈 버는 AI는 인프라,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이미 경량화 서비스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내 소버린 AI의 방향성 그리고 한계나 극복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와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살짝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점은 우리가 AI 산업 전체로 봤을 때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런 이제 특화 산업과 응용 분야에서 승산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발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AI 산업의 밸류 체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I 산업, AI 관련 기업이라고 했을 때 LLM 제공자를 가장 쉽게 떠올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LLM 제공자의 한정에서 오픈 AI 정도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이제 AI 산업 분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금융회사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여러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런 범주들을 많이 적용해서 이 전체를 AI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에는 인프라와 서비스 두 개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일단은 인프라는 AI 구축에 필요한 말 그대로 인프라를 의미하고요. 구축된 인프라에서 이제 활용하는 영역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프라는 이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챗봇이나 LLM을 제공하는 LLM 제공자, 대표적으로 오픈 AI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나 밸류체인, 그리고 전력, 서버, 네트워킹 같은 것까지 모두 인프라 및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오피스, ERP, 포털, 게임, 교육, 상거래 마케팅, 로봇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보시면요. 이제 인프라 기업에서 하이퍼스케일러는 미국의 빅테크인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삼성 SDS, LG CNS, 통신 3사, 네이버 카카오가 있습니다. LLM 제공자는 대표적으로 오픈 AI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가대표로 선정된 NC를 비롯한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미국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대표 기업이 있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응용에서 대표 기업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더존비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밸류 체인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제 소버린 AI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LLM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만 한정해서 보지 말자라는 거고요. 사실은 소버린 AI의 어떤 용어적인 정의에서도 인프라나 AI가 활용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제 생태계 자체를 포괄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AI 발 수요로 인한 전력기기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소버린 AI 쪽에서 전력기기 생태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 전반적인 범주에서 AI를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돈 버는 AI는 인프라,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 기업은 이제 인프라는 엔비디아 그리고 플랫폼은 이제 미국의 대형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빅테크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는 다양한 기업이 있지만 여기서는 팔란티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GPU가 AI 학습에 필수적이고
그러한 GPU의 90% 이상을 점유한 압도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또한 락인을 통해서 개발자들을 이제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엔비디아를 쓰게 만드는 그런 이제 강력한 지배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2020년부터 22년까지가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한 IT 수요가 급증하는 일종의 이제 비대면 혁명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년 동안 늘어난 매출액이 대략 한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부터 25년, 26년까지 보시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때를 AI 혁명기라고 했을 때 대략 한 4년 정도 매출 증가율은 8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비대면 혁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매출의 급증기, 이제 빅사이클에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엔비디아 GPU를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이제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의 캐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캐파를 통해서 AI 워크로드를 통해서 이미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는 전체 애저 매출 안에서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그리고 아마존은 엔스로픽 같은 자사 LL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클라우드에서 자사 LLM이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함으로써 이제 대형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이제 락인하고요. 그리고 AI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해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락인 효과를 강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은 여전히 대규모 클라우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수익화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돈을 버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저 클라우드에서 AI API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AI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나 이제 깃허브 같은 기존 사스 서비스에 AI 기능을 결합해서 요금을 조금 더 받는 프리미엄 요금제 전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 AI 지분을 49%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오픈 AI 매출의 20%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오게 됩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로 돈을 버는데 아주 진심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로는 라마라고 하는 LLM을 통해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광고나 어떤 이제 쇼핑에서 AI를 활용해서 상당히 좀 효과를 거두고 있고, 메타의 광고 단가가 전 세계의 어떠한 이제 IT 서비스 업체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메타 AI도 조만간 유료 구독을 테스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좀 인프라 성격의 기업이었다고 하면은 응용 기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를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응용 기업이 돈을 번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셉 같은 기업들은 기존에도 돈을 잘 벌던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은 AI를 얹어서 조금 더 잘 벌게 된 케이스라고 하면, 팔란티어는 순수하게 AI로 돈을 벌어서 최근에 흑자 전환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그래서 주가 상승률도 가장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팔란티어는 기존에는 국방이나 정부기관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고,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의료나 아니면은 이제 민감한 이제 기업 영역까지 진출을 하면서 민간 부문의 매출 비중이 47%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AI를 접목해서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리고 한 번 들어온 고객들이 다른 회사를 이용하기가 너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고객 낚인 효과를 이용해서 수익화를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전력입니다. 챗 GPT의 생성형 AI 검색은 일반 구글 검색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10배입니다. 그리고 AI GPU는 CPU 서버보다 최소 2배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미국은 현재 전력 부족 상태이고 향후 20년간 55% 전력 수요가 증가할 거로 보이고요. 그 증가분의 30% 이상은 데이터 센터 수요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튼, GE 버너바, 버티브 같은 전력 솔루션, 에너지 기자재, 전력 공급, 냉각 솔루션 기업들은 최대 이익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23년도 AI 혁명 이후로 이 세 개 기업 모두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AI 수혜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인프라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까지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오픈 AI는 돈을 벌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픈 AI는 뭐 명실상부한 LLM 대중화의 선두주자이고요. 회원이 8억 명입니다.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이고 전 세계 AI 앱 다운로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상장 기업이라 매출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매출액은 120억 달러 달성이 전망이 됩니다. 팔란티어의 올해 매출 예상치가 39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보다도 3배 높은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3천억 달러로 이제 스페이스X, 바이트댄스, 팔란티어하고 비슷한 사이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는 여전히 적자 기업입니다. 심지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드웨어 비용을 부담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총이익률이 70%에 달하는 기업이지만 비용 부담이 과중해서 흑자 전환은 2029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년 동안에 투자될 비용은 학습이나 추론 비용, 인건비에 460억 달러, 하나로 대략 64조 원 정도를 소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제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구도 면에서 오픈 AI의 챗 GPT가 압도적인 경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GPT-5 출시 전까지 LLM 아레나에서 챗봇 순위 1위는 제미나이 2.5였습니다. 그 제미나이 2.5가 또 가성비형 모델이었기 때문에 오픈 AI의 O3 모델의 가격을 80%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열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는 바야흐로 이제 가성비 경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의 스타트업이 쏘아 올렸는데요. 딥시크가 작년 말에 공개한 LLM 모델 V3는 저사양 GPU로 2달에 걸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존재하는 어떠한 LLM과 유사한 이제 성능을 내게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요. 비용 지출은 대략적으로 이제 기존의 LLM에 비해서 2배 이하로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기까지는 불과 일주일밖에 안 걸려서 실로 이제 딥시크 쇼크라고 할 정도로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로 인해서 AI 산업 육성의 문턱이 낮아진 이제 계기가 되었고요. 막대한 투자는 낭비라고 하는 인식도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소버린 A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딥시크가 쏘아 올린 초저비용 고효율 모델의 부상은 각국이 이제 우리나라도 독립적인 AI 생태계를 갖출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동기부여와 도움을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AI를 구축하는 것이 소버린 AI의 의미인데요. 일단은 이제 기존의 빅테크가 주도하는 오픈소스 AI로는 안보 문제도 있고 데이터 유출 문제, 각종 리스크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방이나 의료처럼 오픈소스 AI를 쓰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각국들은 소버린 AI의 개발에 나섰고 엔비디아는 이런 각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께서는 소버린 AI 중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챗 GPT의 95%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오픈소스 방식으로 스타트업에 무상 배포한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GPU 대량 매입 및 인프라를 공유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5개 대표 기업을 선정을 했고 2027년까지 최종 2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한 이제 소버린 AI가 맞이하게 될 현실은 어떨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치열한 이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AI의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AI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돈을 날리는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학습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도 어느 정도 고갈되어 가면서 학습은 비용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곡선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따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저비용으로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응용으로 시장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응용 시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GPU의 컴퓨팅 파워도 중요하지만 방대한 이제 데이터 센터 캐파가 필요합니다. 이 컴퓨팅 자원이 없이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AI 캐파가 과잉이다라는 일종의 오해와 달리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공실률은 최저이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 임대 경쟁은 아주 심화되고 있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임대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빅테크들은 추론 시장을 노리고라도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한 규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연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5천억 달러를 4로 나누게 되면 연간으로는 한 1,200달러 정도를 투자를 한다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빅테크 4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규모가 2025년과 2026년 2,600억 달러 그리고 2,900억 달러 정도로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투자하는 금액도 크지만 빅테크들이 훨씬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실로 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소버린 AI와 관련한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들처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처럼 미국, 중국 빅테크처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은 분명히 모바일 시대에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AI 시대에서 챗GPT와 같은 고성능 모델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투자 규모도 이제 따라갈 수 없고 같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가졌던 강력한 락인을 구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뭘까라고 했을 때 챗GPT가 가지지 못한 것은 데이터와 IP입니다. 그리고 LLM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진 IP와 데이터를 가지고 창의적인 서비스, 콘텐츠 개발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개발된 이제 국산 AI 모델인 공공이나 군사 의료 같은 외산 이제 오픈 소스 모델을 쓸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AI에서 돈 버는 영역은 반도체밖에 없느냐, 소프트웨어에서는 돈을 벌 수 없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뒤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현재 글로벌 AI 산업에서 수익은 인프라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상황입니다. 글로벌리 돈이 몰리는 곳은 현재는 인프라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서 가장 앞서 있는 팔란티어도 이제 막 흑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프라에서 대부분의 돈을 벌고 있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가 동떨어지거나 뒤처진 상황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은 앞으로 10년간은 응용의 시장이 열리게 될 거고요. 그런 응용의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참신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네트워킹 같은 것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지 않은 국가들하고 비교해서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AI로 돈 버는 대표적인 이제 대한민국 대표 선수라고 하면은 인프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전력기기 기업, 원전 기업, 로봇 기업이 있겠고요. 플랫폼 기업으로는 이제 SI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NC 같은 기업들이 있겠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서 더존 비존 한글과 같은 컴퓨터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은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영역이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시장을 이제 압도하고 있지만 그 엔비디아 GPU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HBM이 공급되고 있고 전 세계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우리나라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현재는 이제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대략 4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로 어마어마한 이익 규모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 진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두 개 기업이 AI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기업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AI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전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미국의 전력 부족과 전력기기 노후화 속에서 미국은 전력기기의 80%를 해외 수입을 하고 있고요. 해외 수입 국가는 우리나라, 멕시코, 브라질 3개국이 이제 탑3입니다. 근데 최근에 트럼프 관세 협상 결과 브라질은 협상을 잘 하지 못해서 50% 관세를 맞았고요. 멕시코는 미국산 원산지가 아닌 경우에 25% 관세를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5% 관세를 받았죠. 그래서 관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더 유리해졌기 때문에 탑3 안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전력기기 5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 4.5배 증가해서 2조 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르네상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로봇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LLM이 대중화되고 나서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하는 행동을 생성하는 모델을 오픈 AI 그리고 xAI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상용화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나 지능형 로봇들이 양산되게 될 텐데요. 이 양산되는 것은 결국에 하드웨어고 하드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 같은 것들은 이러한 이제 빅테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하드웨어 역량이 여기서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두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이러한 기업들은 로봇 수요가 AI로 인한 로봇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산업을 잠깐 보자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74%를 차지하고 있고 대표 세계 기업은 점유율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매년 클라우드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인은 민간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익성 낮은 공공기관 수주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형 AI 같은 경우에도 공공사업이라는 특성상 이익률이 높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형 AI가 개발되고 나서 그 한국형 AI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의 수많은 이제 AI 모델과 콘텐츠 개발, 사업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클라우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글로벌리 무시할 수 없는 슈퍼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카카오가 오픈 AI와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챗 GPT 기반으로 카카오톡 앱에서 택시나 페이나 은행 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픈 AI의 챗 GPT 자체는 이제 대중들이 쓰는 앱과 연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다른 메타 대비해서 쓸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와 같은 슈퍼앱과 연동이 된다면 오픈 AI는 B2C 서비스의 구축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카카오톡은 다시 한번 대체 불가한 플랫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쇼핑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하는 특화 서비스 영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화 서비스 영역에서
AI를 적용해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전망인데요. 아직까지는 돈 버는 기업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향후 10년간 헤게모니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IT 버블 시기에는 시스코가 대표 종목이었지만 2년에 불과했고요. 이후 10년간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혁명 시기에는 초기에는 노키아 같은 기업이 부각받았지만 향후에는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AI 혁명 시기에도 지금은 엔비디아, 반도체, 인프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간 헤게모니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전환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 앞으로 주도주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떤 기업이 이제 주도주가 될까라는 고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결국 셉같이 기존의 해자가 높았고 돈을 잘 벌던 기업이 AI로 조금 더 경쟁력이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더존비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존 서비스가 강력한 기업들이 AI 도입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 낮은 공공 분야 SI 위주로 영위하고 있는 SLLM 기업들이 상장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은 이제 아래쪽에 비용 구조를 보시면은 솔루션 기업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인건비 비중이 너무나도 큽니다. 수주를 받아도 인건비를 늘리느라 이익이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버린 AI로 수주는 확대되겠으나 비용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필히 독자적으로 흑자를 내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론칭해야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AI는 수익 잠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글로벌리 돈 버는 AI는 인프라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이고 우리나라는 인프라 플랫폼에서 수익을 상당히 내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도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빅테크는 대규모 경쟁에 들어갔지만 우리나라 AI는 복제가 아닌 창의적인 서비스 전략으로 갔을 때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버린 AI는 불가피한 영역을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우리가 잘하는 영역인 인프라 로봇 슈퍼앱에서 승부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AI 산업에서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